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바 역시도 적중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왔었단 말이죠. 뉴욕 마엔, 개공짜였고, 마이애미 마엔을 갔는데, 우선 이건 마지막에 얘기하고, 디트 오바는 정말, 아름다운 분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언더 천국 흐름에서 오바 조합을 간다? 저는 사실 물론 흐름도 되게 중요한 거고 흐름도 캐치해야 되지만 결국엔 제 머릿속에서 파생되는 이 분석 이 결과값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딱 몸소 보여드리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애미 마에는 사실 솔직하게 노먼 파일 GTD도 내심 개인 사유였으니까 사유가 뭐 개인 사유로 한 3일 지났으니까 이제 나올 때 됐다 이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었고 앤드류 기스는 GTD 떠있지도 않다 돌발 결장 뜬 거고 그리고 포르징기스는 복귀하고 운이 없었죠 사실. 그죠? 운이 좀 많이 없었어요 이 마이애미 경기는. 자, 결론적으로 어 이것만 보시면은 사실 이 새끼 2월 3일 느바 적중 못했네, 2월 3일 주간도 적중 못했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점 거짓 없이 저희 멤버십 선생님들도 다 영상을 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어제 2월 3일 주간도 한 주간만 몰빵이 아니라 한 주간만 몰빵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삼성화재 2.5 세프렌 그리고 창원 LG 마엔 이렇게 갔는데 삼성화재가 셧아웃 당해갖고 적중 못했죠. 자, 몰빵 아니니까 하프 배팅입니다. 하프. 그리고 뭐죠? 어제 느바도 사실 제가 관전용 배팅만 하셔라라고 조합에 대놓고 적어놨어요. 그죠? 제가 오늘 NBA 조합회는 뭐 관전용 이런 얘기도 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정상 접근했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가 4경기 있고 어제 주간도 배구 2경기에 남농 하나 경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경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쿠쿠예요.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뷔페 같은 곳. 그죠? 경기 수가 적으면 사실 조합표를 그냥 안 나가고 싶은데 이게 제 직업 특성상 조합표를 안 나갈 수는 없는 그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중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정상 접근한 조합표는 모두 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은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한 30몇 시간, 40몇 시간 남았을 겁니다. 트레이드 아예 끝날까 그 데드라인 끝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지금 이 기간엔 절대 승부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마이애미도 사실 이거 노먼 파일도 지금 개인 사유로 좀 떠 있잖아요. 얘도 지금 갑자기 이거 이러다가 트레이드 되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제임스 하든도 최근에 결정했던 개인 사유로 결정했던 거 아시죠? 그러다가 오늘 트레이드 된 거예요. 갈란드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NBA는 약간 절대 승부 가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하고 덴버 경기인데 둘 다 백투백이죠. 우선 뉴욕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넘어오는 이동 거리는 대략 비행 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덴버는 디트 원정에서 뉴욕으로 넘어오는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1시간 13분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 여파까지 생각하면 덴버 쪽이 좀 더 여파가 좀 있겠죠. 거기다 오늘 뉴욕은 워싱턴 전에 31점 차 압도적인 대승을 해내면서 사실상 가비지 워밍업 경기를 했죠. 브런슨 31분, 타운스 26분. 그러니까 지금 핵심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 시간을 철저히 관리받고 조절을 완성하는 경기였다면은 덴버는 시종일관 끌려갔던 경기라서 추격을 하느라 과략근의 힘을 꽉 주고 경기한 구도가 나왔고 그리고 결과도 원포지션 차 패배였어서 당연히 접전구도 경기였습니다. 자말 머리가 37분 뛰었고
와스니가 38분, 요키치도 복귀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소화한 33분을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관리를 받지 못한 경기를 했습니다. 또한 요키치는 복귀한 지 이제 3경기째로 여전히 풀타임 소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온전히 출전할 수 있을지도 분명히 미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여러모로 뉴욕이 유리해 보이는 매치업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안 요소는 뉴욕은 백투백에서 매우 약한 팀이고 제가 영상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다룬 적이 있는데 뉴욕은 백투백에서 약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시즌에도 승보다 패가 많았고 백투백에서는 올 시즌 역시도 승보다 패가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팀이고 덴버는 백투백에서 신앙팀이었고 전 시즌 백투백 덴버 백투백에서 더 잘한다 막 이러면서 제가 거의 올 시즌 뭐홈 브루클린 언더 원정 세나 뭐 이런 거 미는 거 매 시즌마다 나와요. 그죠? 제가 미는 거는 그런 것만 잘 꽂아도 NBA 시즌에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에. 근데 그런 상황이라 이게 불안 요소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요키치가 풀타임이 소화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건이 딸려 있으면은 그거 한데 이거 당장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관리를 받고 있는 요키치가 원정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도 출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상태입니다. 그죠? 출전할 가능성도 솔직히 50 결정할 가능성도 50 정도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요키치가 만약 결장 뜨면 이거 기준점 지금 4.5거든요. 9.5, 10.5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뉴욕 마인을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휴스턴하고 보스턴 경기는 보스턴 혼자 원정 백투백파 깔려져 있죠. 휴스턴 드란트가 프로 바블로 이번 경기에 출전 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니 스미스는 결장하고요. 보스턴은 오늘 플라인업 가동을 했었죠. 보스턴은 그리고 니콜라 부세비치를 영입을 했죠. 부세비치 영입. 이게 부세비치는 사실 올랜도 시절 독보적인 에이스였던 시절이 있었죠. 부세비치가 그때는 정말 탑급 센터까지는 아니었어도 리그 5손가락 안에 드는 센터는 됐죠. 근데 지금은 나이도 많이 먹었고 전성기는 꺾였고 그렇지만 사실 드루먼드보다는 롱런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수비는 솔직히 기대 없죠. 근데 보스턴 이번 경기에 니콜라 부스피치가 나올 행정 절차가 원래 한두 경기는 쉬어가거든요. 한두 경기는 원래 이적한 직후에. 근데 이 부세비치는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가감히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보스턴 댈러스전에 페이스 95.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댈러스 전에. 최근 한 달간 페이스 랭킹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댈러스 상대로 이 정도로 느린 경기를 만들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었어요. 보스턴은 최근 5경기 기준 브루클린을 제치고 페이스 랭킹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느림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5경기 디펜 레이팅이 2등이란 말이죠. 수비 좋고 페이스 느리다. 언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페이스를 느리게 하면서 상대의 세트 오펜스를 강제시킴과 동시에 매우 좋은 효율적인 수비를 해내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휴스턴 역시도 최근 5경기 페이스 22등에 불과한 느린 팀이란 말이죠. 또한 휴스턴은 최근 10경기에서 2오바 8언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의 오바가 났던 경기들 필라전에 250점 핵오바, 직전 인디애나전 232점 오바. 우선 필라전에 연장에서 20점이 났으니 연장을 안 갔더라면 230점만 났던 경기인데 그럼에도 오바였습니다. 당시 필라전의 페이스 수치가 94대로 굉장히 느린 경기였는데 휴스턴에 우선 3점 45%로 터졌고 필라가 팀야투를 연장까지 갔던 경기였음에도 팀야투로 55%나 찍혔어요. 양 팀이 공격이 아주 매끄럽게 잘 됐다라는 경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날 맥시가 36득점 최다 득점자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경기를 맥시가 러닝 레이업, 러닝 덩크. 그러니까 맥시 같은 속도 빠른 가드 유형을 휴스턴이 좀 약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스턴에서 물론 제일런 브라운도 러닝 레이업, 러닝 덩크 많이 하고 그리고 데릭 화이트도 가끔 하고 그런데 맥시처럼 빠른 유형은 아니죠. 아시죠? 맥시처럼 빠르게
수비수를 제치고 러닝 림어택을 들어가는 그런 유형은 제일런 브라운은 아닙니다. 직전 인디애나 전에는 인디애나 3점을 46%로 정말 잘 터진 경기였고, 즉 이번 보스턴과 휴스턴의 매치는 페이스가 느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3점만 안 터지면 언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야 돼요. 기준점이 그래서 217.5 굉장히 낮게 책정을 받은 경기입니다. 그러나 보스턴은 오늘 10점차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110 득점에 그치며 대량 득점을 해낸 수준은 아니었고, 오늘 또 3점은 터지질 않았습니다. 이 보스턴의 득점 가뭄은 무려 6경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6경기 연속 111득점 이하만 기록. 111득점. 최근 6경기 기준 보스턴의 평균 득점 108득점으로 리그 25등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3점 성률도 34%로 21등 하위권 수준. 즉 최근 보스턴의 양궁이 꽤나 오랫동안 6경기 동안이나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 백팅 여파 끼고서 휴스턴 원정에서 갑자기 3점이 대폭발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그게 느바인데 확률적으로 보는 거잖아. 원래 분석이랑 이게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모든 투기 종목 그렇습니다. 주식도 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 코인도 이 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 이러고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보우선이 무려 6경기나 3점이 터지질 않았고, 그것도 디펜레이팅 나쁜 팀들을 상대로도 안 터졌고, 득점을 111득점 이하만 6경기 연속 기록을 했으면은 휴스턴이라는 디펜레이팅 좋고 골밑 4승 리바운드 능력 제일 좋은 팀 상대로 3점이 터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언더 잡는 게 맞겠죠. 이건 기준점 안 쫄고 217.5, 210대 받더라도 안 쫄고 들어가겠습니다. 언더 메인으로 휴스턴 일반승, 서브는 휴스턴 일반승. 마이는 쫄리는 경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일반승으로 보는 경기는 흔치가 않은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경기는 일반승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미러키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이 경기는 좀 개성픽이에요. 어제 디트오바가 제 개성픽이었듯 개성픽입니다. 미러키는 오늘 라인업 그대로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돌발 결정을 띄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뉴올리언즈는 완전 플라인업이고, 미러키는 어제 제가 아예 없는 경기 치부를 했었죠. 사실 원래 분석할 마음이 없었던 경기였는데, 왜냐면은 시카고가 조시 기디하고 또 핵심 몇 명이 결장을 동시에 떠 있던 경기였죠. 일찌감치 인저리 리포트에 확정이 떠 있었던 경기라서 그게 좀 거슬렸고, 그리고 미러키가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미러키가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었죠. 홈하고 원정하고는 완전 인격 자체가 다른 팀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했었죠. 그런 것처럼 미러키가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에서는 좀 반전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분석을 제꼈던 건데, 자, 오늘 완벽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팀야투 52%, 3점 61%.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록을 찍었어요. 자, 팀야투가 50%, 52%, 3점 61%. 2점 슛 성공률보다 3점 슛 성공률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두 명이 터지는 게 아니라 뭐 한 명이 막 3점 90%막 이렇게 찍어갖고 팀 3점 성공률이 빰빙된 게 아니라 오늘 3점을 던진 선수가 6명이 전부거든요. 이렇게 해서 카일 쿠즈마, 마일즈 터너, AJ 그린, 세스 롤린스, 낸스라는 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 6명이 3점을 올라가는 애들이 다 성공률 50% 이상 기록했습니다. 다 터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지금 미러키의 감독이 닥 리버스 감독이잖아요. 아시겠지만 닥 리버스 감독은 정말 오랜 생활 감독을 해온 감독이죠. 클리퍼스 감독을 굉장히 오래 했어서 유명한 감독이고,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안티가 많아요. 불호가 많습니다. 저 감독은 무조건 플레이오프 가면 지잖아 라는 수식어가 딸려진 감독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점은 최고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가치가 낮은 선수를 잘 살린다, 잘 사용한다. 그러니까 막 투웨이 계약자, 뭐 NBA에서도 저리맨 이런 애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은 닥 리버스가 최고입니다. 지금 미러키 라인업에는 슈퍼스타라 불릴 만한 선수는 없지만 동기부여가 꽤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루가 멀게 야니스 아테토쿤보 어디 간다, 골스 간다, 뭐 어디 간다, 마이애미 간다, 뉴욕 간다, 어디가 관심 보인다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자, 숨 한 번 쉬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결국 해외 배당률이 어제 떴습니다. 야니스는 잔류 가능성이 제일 높다 라는 배당을 받았어요. 야니스는 더 늦기 전에 패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팀원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즉 야니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미러키의 승리 연승입니다. 오늘 미러키가 상식 밖의 야투를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에서 3.60%라는 정말 상식 밖의 야투를 완성해냈고 이러한 슛감이 내일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싶어요. 이 흐름, 이 홈 연전으로 만약에 원정 나가는 백투백이었다? 분석 안 했습니다. 홈 연전으로 하는 백투백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여줬던 3.60%가 최소한 40%는 찍어주지 않을까. 막 20%로 갑자기 수직 낙하하는 일은 거기다 뉴올리언즈 상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했고 뉴올리언즈는 직전 샬럿전에 전반에 64득점을 내고 후반에 31득점 절반 이상이 깎였죠. 후반전에 정말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샬럿이 지금 그 정도로 강팀 본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샬럿이 엄청난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죠. 또한 뉴올이 이 정도로 고꾸라진 경기를 한 원흉은 다름 아닌 리바운드 초압살입니다. 샬럿이 무려 뉴올 상대로 리바운드 25개 차이로 압살을 당했어요. 샬럿이 더 많이 잡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뉴올리언즈가 유일하게 잘해왔던 리바운드가 샬럿한테는 전혀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러키 상대로는 잘 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지표가 남아있습니다. 미러키가 올 시즌 공격 리바운드 꼴등, 꼴찌에서 2등, 총 리바운드 꼴찌에서 2등이에요. 리바운드를 제일 못하는 팀입니다. 사실상 리바운드 꼴찌나 다름없는 팀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즈도 자신들의 유일한 강점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상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바를 보려면은 사실 야 이 팀이 얘네 학살할 것 같아. 그거는 왕조 시절 골스 같은 포스를 뿜어냈을 때 보는 오바입니다. 야 골스가 상대 뭐 만약에 뭐 따라지 팀 골스 오늘 커리 탐슨 3점 듀란트까지 3점 오늘 쏜적도 다 들어가고 혼자 140점 130 낼 것 같아. 오바 봐야지. 골마옵 이렇게 보는 게 그런 오바였고 지금 현대농구에서 올 시즌 느바는 오바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양 팀이 어느 정도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 오바를 봐요. 양 팀이 어제 디트도 덴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 팀이 어느 정도 칠 것 같다. 어제 분석도 디트도 득점 볼륨이 상승할 여지가 있고 직접 맞대결보다 덴버도 상승할 여지가 더 크다. 요키치가 복귀했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었잖아요. 결국에 양 팀 모두 어느 정도 좀 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오바를 보는데 자 결론적으로 뉴올리언즈도 리바운드 거의 꼴찌를 하고 있는 미러키 상대로는 얘네들의 강점인 리바운드 에너지 레벨이 발산돼서 충분히 좀 치네 하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미러키는 오늘 3.60%나 기록을 했으면 홈 연전으로 갑자기 여기서 고꾸라지는 게 더 이상한 그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미러키도 좀 친다, 뉴올리언도 좀 치네 이런 경기를 예상하면서 오바메인으로 서브 미러키 프렘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미러키 프렘. 세난하고 오클라호마 경기 이게 메인 이벤트죠. 제레미 소행 결정하고 스테판 캐슬이 GTD 걸려져 있는 건 꽤나 큰 변수입니다. 이거 오클은 오늘 GTD 걸려져 있던 핵심 3인방 챗 홈그렌, 하르텐슈테인, 스가 모두 출전을 했죠. 우선 오클라호마는 오늘 초장부터 일찌감치 가비지를 냈던 경기라서 관리가 철저히 들어갔습니다. 스가가 28분, 홈그렌 27분, 하르텐슈테인 23분, 케이슨 월라스 23분 출전. 내일 돌발 결정을 안 띄울 만한 장치가 확보되는 셈이죠. 양 팀은 올 시즌 4번이나 이미 맞붙었었죠. 샌안토니오가 3승 1패로 압도를 했습니다. 양 팀 맞대결 4번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은 1차전 220점, 2차전 240점 해고바, 3차전 219점, 4차전 217점으로 다 딱 한 번 240점 빼고 나머지 다 언더 양상의 경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유일한 오버였던 이 240점 경기에서는 샌안토니오가 혼자 130점이나 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샌안토니오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때 같은 결과는 절대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세난이 무려 4경기 연속 득점력이 전혀 안 나왔죠. 95점, 뉴올 상대로도 휴스턴 상대 111점, 샬럿전 106점, 올랜도전 112점, 한 번도 115득점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최근 5경기 지표를 보면 야투율이 나쁘다기보다는 야투 시도 자체가 최하위권이에요. 최근 5경기 야투 시도 개수 리그 28등, 꼴찌에서 3등이죠. 우선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 자체가 리그 꼴찌에서 2등입니다. 공격 리바운드가 하나를 따내는 순간 공격권이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요. 공격 리바운드는. 공격을 실패한 게 다시 우리 걸로 가져온 거니까. 근데 공격 리바운드를 못 잡고 그러고 포지션을 계속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야투 시도가 28등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샌안토니오도 굉장히 저점 흐름을 꽤나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봐야겠고, 그러고 3점도 안 들어갑니다. 최근 5경기 3점 성공률 23등. 좀 더 딥하게 알아봤는데 최근 5경기 기준 웬바냐마가 평균 득점 22.2득, 야투 49.3%면은 웬바냐마는 덩크만 찍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야투지만 3점은 22.2%로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공격 리바운드가 경기당 1.6개면은 어찌됐건 웬바냐마가 센터로 나오는 선수인데 되게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웬바냐마도 3점하고 공격 리바운드를 전혀 안 되는 흐름이고, 데이런 팍스가 17.2득이면 볼륨이 되게 아쉽고, 야투율 3점 성공률은 굉장히 좋지만 볼륨은 전혀 안 나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공격권이 얼마 없으니까 팍스한테 집중 마크에서 야투 시도 자체가 뚝 떨어질 수밖에. 야투율은 좋은데 볼륨은 없다. 데빈 바셀 같은 경우는 평득 11.8에 야투 45.2%, 3점 20%대. 얘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복귀하고 나서 3점 성공률 20%대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얘가 데빈 바셀 올 시즌 샌안토니오의 팀 내 최고의 샤프 슈터, 3점 슈터잖아요. 클리블랜드의 샘 메릴 마냥. 근데 3점을 이렇게 꼬라박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켈빈 존슨이 한번 진짜 하드캐리에서 오클라호마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얘 역시도 평득 14.6에 3점 22%로 난조가 뚜렷합니다. 해리슨 반즈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출전 시엔 로테이션 비중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평균 6.8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걸 굳이 왜 정리를 했냐면은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오클라호마 상대로 거둔 3번의 승리 중에서 이 3번의 승리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박스 스코어 다 보면서. 첫 번째 승리했을 때 4명이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승리했을 때는 3명이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었어요. 세 번째 승리로는 3명이 근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패배했을 때는 딱 1명이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뭐다? 이걸 보면 눈치를 까셔야 돼요. 자, 결국에는 오클라호마라는 디펜딩 1등 팀, 제일 수비가 좋은 팀 상대로 한 명이 폭발할 수는 없습니다. 웬바냐마 40득점, 50득점 이런 경기가 절대 나오기가 힘들어요. 디에런 팍스가 40득점, 50득점 이런 경기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앞전 3번 이긴 것처럼 전체가 고루고루 펴져야 되는데 이거를 보세요. 제가 정리해 놓은 이유. 얘네가 지금 터질 수 있는 흐름인지 못 터지는 흐름이잖아요. 딱 봐도. 볼륨만 보더라도 여기서 평등이 20점 넘기는 애들이 웬바냐마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 지금 샌안토니오는 저점 흐름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오클라호마는 덴버 상대로 10점 차 승리, 요키치 복귀한 덴버 상대로 10점 차 승리, 그리고 오늘 올랜도 상대로 36점 차 압도적인 대승. 주전 5명이 오타입니다. 주전 5명이 대략 평균 25분만 뛰고도 마진 25분 만에 24점 차 정도를 만들어낸 수준이었어요. 득실 마진 계산해 봤을 때. 오늘 오클라호마는 이제 완전 정신 차렸다라고 봐야 될 만한 경기를 2경기 연속 만들어낸 겁니다. 오클라호마 승메인으로 서브 언더 볼게요. 언더도 좋게 봅니다. 언더도 거의 둘 다 메인급으로 보는데 근데 오클라호마 승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 느낌입니다. 클리퍼스랑 클리블랜드 경기는 상상치도 못했던 빅딜이 터졌죠. 제임스 하든하고 갈란드의 맞교환 트레이드.
쇼킹입니다. 역시 NBA는 이런 맛에 좀 보는 것 같아요. 재밌죠? 행정상 절차 때문에 둘 다 이 경기는 못 나옵니다. 클리퍼스는 하든 빠진 것 말고 라인업 그대로고 클리블은 갈란드 원래 결정하고 있었고 에반 모블리 여전히 결정하고 있죠. 우선 클리블랜드 상대로 주바치가 거의 담당 일진 수준으로 정말 클리블 상대로 강한 선수가 주바치거든요. 우선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주바치가 33득점 18리바운드라는 정말 경이로운 활약을 했었고 요키치급에, 그리고 클리블 상대로 전 시즌에도 28득점 20리바 경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바치가. 즉 자레 델런과의 매치업에 주바치는 항상 독보적으로 강했어요. 이게 클블 마헨을 보기에 굉장히 큰 불안 요소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가뜩이나 에반 모블리라는 걸출한 빅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레 델런 혼자만 가지고 지금 어찌됐건 골밑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레 델런은 지금 여론 때문에 흔들려서 정신 상태도 온전하지 못할 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 지금 클블이 자레 델런 팔겠다고 지금 기사 한 세네 번 떴습니다. 사이튼 구한다고. 모블리도 없는 상황에서 주바치의 존재감을 한껏 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팀 상대 전적이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요소입니다. 클리퍼스 최근 양 팀이 최근 3년 동안 맞대결 결과를 살펴보면은 24년도부터 226점, 238점, 251점, 249점, 그리고 올 시즌 한 번도 225점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점이 222.5를 받았기 때문에 다 오늘 기준점으로 대입하면 오바예요. 최소한 양 팀 중 한 팀이 무기력할 가능성, 무기력할 시나리오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주바치의 압도적인 골밑 존재감으로 인한 클리퍼스가 평타 이상은 경기력이 나올까 좀 칠 가능성. 최근 5경기 오펜 레이팅 2등을 기록 중인 클리블랜드의 최근 상당히 매끄러운 공격 흐름. 클리블은 직전 포틀랜드 전에서도 도노반 미첼이 14득점밖에 못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경기였지만 남은 선수들이 단체로 폭발하면서 130득점을 해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팀 자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공격력이. 양팀 올 시즌 맞대결 한 번은 11월 24일 비교적 오래전 일이지만 페이스는 96점대로 되게 느린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225점이 났었어요. 이 경기에서 좀 주목해야 할 점들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리퍼스의 에이스 레너드가 26분밖에 뛰지 않은 경기였음. 제임스 하든이 3점 8개 넣어서 빵개 성공으로 컨디션 최악이었음. 세 번째로 클리퍼스 3점 성공률 31%로 저점 8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는 경기였음. 네 번째 주바치가 33분 뛰고 33득점 18리바운드라는 미친 활약을 했던 경기였음. 그리고 다섯 번째로 클블의 3점 성공률 38%로 막 미친 대폭발하는 경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도노반 미첼이 야투 63%로 37득점이라는 엄청난 맹활약을 했던 경기였었단 말이죠. 즉 양 팀의 가장 효과적인 많이 이용되는 공격 루트 주바치랑 도노반 미첼이 나란히 30득점 이상으로 매우 미친 활약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나왔잖아요. 페이스는 느렸지만 오바 볼게요. 오바. 양 팀이 우선 클리퍼스가 제임스 하든이라는 오바 억제기도 우선 사라졌고, 아시죠? 제임스 하든 지공 대망인 거. 돈치치과의 원조가 제임스 하든인 거 아시죠? 셔클락 녹이기 달인. 그래서 이거는 클리블랜드도 최근에 클리블랜드라는 페이스가 일정치 이상 평타 이상은 무조건 쳐주는 팀이 오펜 레이팅 2등 찍고 있다. 그럼 클리블 승 아니면 오바는 충분히 꽂을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오바로 선택을 한 겁니다. 클리블 승을 원래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에반 모블리 없고 자레 델런 지금 이런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바치의 얼굴 떠올리면은 클리블 승을 솔직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오늘 패스한 경기도 한 2개 있죠. 패스하는 이유는 멤피스는 아시겠지만 자렌 잭슨 주니어가 팀을 떠났습니다.
근데 직접 미네소타전에 정말 엄청나게 이 쩌리맨들이 대활약을 했죠. 세크라멘토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서 한번 멤피스의 쩌리 군단들이 어느 정도 전력 상태인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토론토랑 미네소타 경기는 정말 어려운 경기예요. 토론토 보면은 언더 가야겠고 미네소타 보면 오바 가고 싶고 이런 경기인데 이건 언더가 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바가 나도 이상하지 않고 승패 엔디도 다 어려운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도 100% 어려워서 패스하는 경기예요. 토론토 미네소타 경기는 자 오늘 구성 요렇게입니다.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최근에 뭐 제가 스스로 이거는 오늘 안 좋은 경기도 별로 없고 굳이 힘줘서 갈 이유가 없는 예정이다 싶으면은 확실히 한 주한만 가서 몰빵 아니라 딱 반만 가고 그리고 관전용 배팅만 하고 이랬던 지금 선구안까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그런 선구안 이런 조절 배팅도 적중을 하시길 바라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죽는 타이밍에 살인 것만으로도 좀 정도 잘 디펜스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맞출 수는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죠? 계속 한번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픽도 지렸죠, 솔직하게. 최근 민심에 보답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제 경기, 디트 경기 오바만 봐서 맞았고, 유타 경기 오바 메인으로 서브 유타 역배승 프렘 보겠다 했던 거 다 맞았고, 뉴욕 경기 뉴욕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인데 서브 언더만 틀렸고, 레이커스 경기 결국엔 레이커스 마인만 보겠다 했던 거 맞았고, 언어바 패스했고,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봤던 거 오바는 맞았지만 마인은 뒤졌고, 보스턴 경기 패스했고, 미러키 경기도 패스했고, 오클라호마 경기는 올랜도 프렌에 오바 봤는데 오바만 맞고 올랜도 프렌 죽었고, 골스 경기 오바 죽었고, 피닉스 경기 오바 메인으로 서브 피닉스 마인 다 맞았고, 그죠? 맞은 게 대략 한 3배 이상은 많았습니다. 그죠?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잘했네요. 지금 보니까.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